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완성반 40강 진행할 차례고요. 이제 운의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운의 해석 지금 한 5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운의 해석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저와 함께 반복적인 숙련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게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젓가락질을 머리로 하는 거하고 손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머리로는 젓가락질 할 줄 아는데 젓가락 왼손으로 잡아봐. 잘 안 되잖아. 머리로는 분명 왼손한테 지시를 야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안 되잖아. 그러면 왼손으로 젓가락질 잘 하려면은 반복 훈련이 있어야죠. 여러 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주 역시도 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라고 하지만 정작 사주 풀 때는 머리가 하얘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익숙해질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이 숙련 반복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이 행운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는 표를 그려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운의 여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 운에 대한 여행을 조금 더 체감을 해봐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운의 대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여본다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고민 끝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원국과 운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 사주였죠, 지난주에.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더 숙련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운의 여행.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보던 은하철도 999의 한 장면인데, 이 은하철도 999의 한 장면이 꼭 운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죠? 그쵸? 은하철도 999 같죠? 여기 기차가 있고, 이 기차가 큰 항성계에 각각의 별을 하나씩 여행하죠. 여기 뭐 안드로메다 항성, 여기 무슨 항성계. 이 항성계를 대운이라고 치면은 1년씩 만나는 별은 그 항성계에 속해 있는 별, 마을, 국가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운에는 대운이라는 10년짜리 세트 묶음운과 1년짜리 단기 세운, 세운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 10년짜리 운과 1년짜리 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고 뭐 시운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좀 의미 있게 사주를 본다면은 대운하고 세운까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보통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갈 때는 이제 월운까지도 보는데 월운, 일운으로 내려갈수록 정확도와 힘의 영향력은 미미해진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의미 있는 날은 좀 뽑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인데 신축월이 있어. 그러면 연운, 세운과 월운이 똑같군요. 그러면 그 시기에 신축이 신축하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월운 나부랭이가, 제가 월운을 나부랭이라 그래요. 월운 나부랭이가 연운을 넘어설 수 없고요. 연운 나부랭이가 대운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 관계로 보지 마세요. 운의 관계는 수직 관계예요. 대운 밑에 세운 있고 세운 밑에 월운 있고 월운 밑에 일운 있고 일운 밑에 시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단장, 얘는 뭐 중대장, 뭐 얘는 소대장, 뭐 얘는 뭐 상병, 얘는 하사관 이런 것 같은 거죠. 가령 월운이 좋은데 일운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월운이 더 상급 기관이고 일운은 그 밑에는 하급 기관이죠. 그러면 상급자는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좀 나한테 차갑게 대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뭐 좋은 중에 안 좋네 뭐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올해 운이 되게 안 좋은데 이때 월운이 좋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사약 들고 오는 근무도사가 당신에게 동정적인 운입니다. 사약을 내리시오는 건 위에 상급자가 지시 내린 거죠. 근데 하급자는 사약 들고 가서 자 어서 드시지요 하고 있는데 그 하급자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죠. 마치 친구가 사약 들고 와서 미안하다. 내가 자네한테 사약을 먹여야 되다니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공유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잔악한 왕이 공유의 신복부한테 저놈한테 칼을 줘서 공유의 가슴에 칼을 찔러라 해가지고 공유의 신복부하가 자기 가슴에 칼을 팍 꼽죠. 그렇죠?
윗대가리가 나쁜 놈이죠. 아랫사람은 내 편이지만. 근데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싶어도 윗대가리가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죠. 그러니까 대운, 연운, 연운, 세운 같은 말이에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요거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예요. 여긴 상급 명령, 중급 명령, 하급 명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명령, 그 다음에 동장의 지시사항, 이런 거 같은 레벨이지 대통령의 명령과 동장 나부랭이의 명령이 동급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으로 불화한 사람에게 돈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지자체장이 그걸 거부하고 싫다, 우리는 재정 예산이 모자르니까 나중에 주겠다, 좀 버팅기는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우는 10년짜리고 세운은 고작 1, 2년마다 파닥파닥 변하기 때문에 설사 세운에서 1, 2, 3년 버팅기더라도 세운이 어차피 대운과 동착하게 될 때는 대운과 세운이 같은 계절로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작용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운의 관계는 다 계층 관계예요. 대운 밑에 세운 있고 세운 밑에 월운 있고 그 밑에 일운 있고 하는 거죠. 원국도 마찬가지죠. 연주라는 범위 안에 월주가 있고 월주라는 범위 안에 일주가 있고 일주라는 범위 안에 시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요 월주하고 요 일주를 우리가 동격으로 치는데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에요. 월주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일주라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보수적, 여기는 개방적이라고 돼 있으면 보수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개방적인 나라, 개방적인 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월주는 개방적, 일주는 보수적이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이 해석은 개방적인 사회에서 보수적인 나,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지 둘이 동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뒤로 흘러갈수록 그래서 인생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점차적으로 월주의 영향력보다 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더 뒤로 갈수록 일주와 시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나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일명 대한민국에서 X세대라고 하죠.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X세대라고 그러는데 X세대에서부터 어떤 신조가 생겼냐면 단군 건국 이래 가장 싸가지 없는 세대. 단군 건국 이래 가장 버르장머리 없고 개망나니 같은 세대라는 말이 붙었었어요. 왜냐하면 X세대 바로 위가 486세대인데 486세대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투쟁을 했거든. 민주화. 그다음에 그때 막 새마을운동 세대, 민주화운동 세대, 진짜 격동과 파란의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인데 딱 X세대, 이게 이제 7071년생부터 X세대라고 보는데 X세대에서부터 성인이 되니까 데모가 없어졌어.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거야. 이제 새마을운동도 거의 끝났고 그러면서 독재 사회나 어떤 전체주의 사회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시대로 가기 시작해.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보수적 사회에서 개방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은 단군 건국 이래 가장 싸가지 없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세대가 지금 나이가 50이야. 나이가 50, 60이야. 지금 50, 60이 지금의 20, 30대를 보고 와, 저런 엉덩이에 뿔난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그 X세대들의 시대에 와서 한류 문화가 빌보드를 차지하고 아카데미상에 가서 1등을 하고 국제화, 글로벌화가 됐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느낌이죠. X세대를 이 사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보수적인 사회에 개방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들 봤나, 이게 굶어보지 않은 녀석들, 너희들은 고생이 뭔지 몰라, 뭐 이런 형태로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중심축이 월주가 아니라 일주나 시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중심 시대가 되는 거죠. 이들이 중심 시대가. 자, 그래서 이 사주 원국 자체도 계층적이에요. 계층적. 계층적 아시죠? 연주라는 범위 안에 월주가 있고 그 안에 일주가 있고
그 안에 시주가 들어있어서 연월주를 사회궁으로 보는 거고 일시주를 개인궁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사회 속에 이러한 나라는 뜻인 거고 그게 인생 중년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변해요.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변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꼭 느낌으로는 시주에 있는 식신 연간에 투출시키다. 꼭 이런 느낌 같은 건데 그분 사주가 그렇게 생겼거든. 시주에 있는 식신 개인적인 재능을 연간에 올리다. 가장 세계적으로 올리다.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개인적인 걸 했더니 그게 바로 글로벌에서 먹힌다. 이런 말인데 다른 뜻으로 보자면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일주, 시주, 나이 먹으면 그게 사회의 중심이 된다. 자,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운이라는 것도 계층적이에요. 운이라는 것도 계층적. 대운 안에 세운이 있고 그 안에 뭐 월운, 일운이 있는데 월운, 일운까지는 굳이 참고 정도는 하더라도 뭐 굳이 신주 딴지듯이 올해는 몇 월 달이 좋아. 그 달만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월운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저는 참고로 오늘 일진을 안 봐요. 저는 참고로. 일부러 눈에서 치워버려요. 오늘 일진을. 왜? 제가 자꾸 일진의 글자를 딱 보게 되면 간지를 보게 되면 머리에서 자동 계산을 하거든. 그러면 머리에서 바로 제극인이 나가지고 바로 손익계산을 오늘 무슨 일이 하면 잘 되겠고 무슨 일 하면 안 되겠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고 피곤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를 딱 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바로 셋째 아들이고요. 저기 끝날 땐 해피엔딩이고요. 저기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뭐 하시고요. 혹시 중간에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그거 트릭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줘봐. 그러면 재밌어 안 재밌어? 야, 꺼져. 그걸 보고 스포 유출이라 그러죠. 스포 유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범인은 누굴까?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 이게 꼭 자기 운명이나 타인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알겠지만 그래서 3초 후에 귀신이 와서 깜짝 놀래킨다 이런 소리 누가 옆에서 하면 재미없잖아. 일지는 꼭 그런 느낌 같거든. 일지는 안 보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사주에 얽매여 살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운의 해석. 운은 계층적이다. 동급 아니다. 이 안에 요한이 있다. 상급자의 명령과 하급자의 명령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상급자의 지시사항이 좀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루어진다. 시간이 좀 걸릴 뿐라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운의 여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밌게 한번 운의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샘플 사주를 이 사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샘플 사주를 좀 쉽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3년 전에 제 수강생이셨습니다. 그때 이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수업 시간에 이분의 사주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그 명리 공부하기 좋은 이유가 이 사주가 한쪽으로 몰렸잖아. 그쵸? 한쪽으로 몰리면 인생이 좀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골고루 경험하는 거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골고루 경험하겠죠.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특정 경험은 많이 하고 또 어떤 특정 경험은 잘 안 하게 돼. 대체로 편중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주의 오행이 이 사주는 금으로 몰려 있죠. 이 금으로 몰려 있는 토금으로 몰려 있는 형태인데 토가 금을 생해 주니까 거의 금으로 그냥 기운이 한쪽에 싹 다 쏠렸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 사주에서 수의 오행이 나타나면은 소통인자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수하고 목이 좀 약하고, 그렇죠? 화토 금으로 지금 싹 이어져 있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운을 관찰할 때 드라마틱하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주가 5행이 아니라 뭐 3행, 2행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사주들은요, 운의 영향을 잘 받아요. 한번 보자고. 사주의 5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은 사실 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운에서 특정 기운 안 나와도 자급이 가능해. 다. 자급자족. 내 사주 안에 다 금도 있고 토도 있고 목도 있고 화도 있어서 내 사주 안에서 자급이 가능한데 이렇게 사주가 5행이 아니라 3행으로 2행으로만 돼 있으면은
특정 기운을 운에서 받지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인생에서 결핍이라든가 풍요 같은 것들이 확 나타났다가 확 줄어들 수가 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운을 공부할 때는 좀 도움이 돼서 제가 편중된 사주를, 근데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사주를 저는 전문점 사주라 그러고요.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주를 저는 편의점 사주라 그래요. 편의점 나쁜 말 아니에요. 제 점심은 다 편의점에서 가서 먹으니까. 자, 전문점하고 편의점하고 어느 게 좋아요? 그 좋고 나쁘 따지는 게 이상하죠. 전문점은 전문점이어서 좋은 거고 편의점은 편의점이어서, 편의점은 이것저것 다 팔아. 조금씩 골고루 다 팔아. 근데 좀 덜 전문적이야. 전문점은 이것저것 안 팔아. 특정 장르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팔아. 하지만 저 낚시 전문점에 가가지고 엉뚱한 러브용품 이런 거 구입하면 안 팔어. 그런 거죠. 생활용품 이런 거 낚시 전문점에서 낚시용품만 전문적으로 팔어. 그럼 이 사주는 뭐가 전문점이야? 뭐가 전문점? 금이 많으니까 금 전문점이네. 식신상관으로 치면 이게 식신상관, 십성으로는 식신상관이니까 그럼 이 사주의 의미는 뭘까? 이 사주는 이번 생에 뭐하라고 태어난 사주일까요? 뭐하라고? 저는 영혼의 의도를 중요시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 그럼 그 영혼의 의도를 충족시켜주자. 내가 지금 음악 전문학교에 갔으면 가서 음악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고, 미술 전문학교에 갔으면 미술 전문 배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음악 전문학교를 갔는데 수학 과목이 없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런 거 아니야. 음악 과목 배우러 갔으면 음악을 잘하면 되지. 수학을 잘하는 게 뭐 중요한가? 수학 잘하면 고맙지. 근데 수학 잘하는 건 필수 아니잖아. 그럼 보자고. 이 사주는 이번 생의 의도가 뭘까요? 금이 많으면 다양한 금의 세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라라고 보면 되겠죠. 십성으로는 식신상관이죠.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죠.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형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식신도 경험하고 상관도 경험하라. 식신도 쓰고 상관도 써라. 근데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왔는데 알량한 에고나 불행이가 야, 왜 식상 혼잡 나빠? 식상 혼잡 나쁘다고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똑바로 해. 지금 라는 소리는 지금 오케스트라에 악기 5개 배우겠다고 들어가가지고는 아유 4개 안 하고요. 그냥 이제 하나만 할래요. 꼭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 4개 과목 등록금 어떡할 거야? 이 사주의 영혼의 의도는 다양한 식신상관을 응용, 활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사회궁에 있는 식신은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존재하는 식신이라는 뜻인 거고, 일시궁의 식신상관은 내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술로 비유하자면은 이미 내가 검술계에 갔더니 무슨 권법 해가지고 무슨 검술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사회궁의 식신이야.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활용되고 드러난 식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지의 이 인생 후반부를 나타내는 개인적 영역으로 가 있으면 사회의 식신상관을 내 것으로 가지고 들어와 더욱 정밀하고 예리하고 핵심적인 재능으로 경금을 신금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한 가지만 똑바로 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오라고 해야 돼? 다양한 분야를 해보라고 해야 돼. 이왕이면 식상 쓰는 일이면 더 좋아. 이왕이면 식신상관을 자유롭게 쓰는 일이. 그럼 식신상관 많이 쓰는 일이 뭐 있을까? 뭐 선생님, 뭐 교육자, 뭐 외국어 사용하는 뭐 가이드, 뭐 춤추고 노래하는 뭐 그런 예술가나 무용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분은 춤추고 운동하는 피팅 강사예요. 그 운동도 되게 막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와, 다 같이 소리 질러 하면서 막 핸들 돌리시는 여성분들이 주로 많으시던데, 무슨 전문 장르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운동 분야를 가르치는 운동 강사세요, 이분이. 에너자이저죠. 식신상관을 쓰고 있는데 사회적 식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큰 이거를 나의 상관으로, 가장 개인적인 나의 비장의 재주로 만들다. 당랑권 배워서 이 당랑권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나만의 사마귀 투권으로 다시 만들다 라고 하는 사회적 재능을 개인적 재능으로 더욱 갈고 닦았다.
생지는 보통 시작이고요. 이렇게 왕지 계열로 가게 되면요, 완성이에요. 전기차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지금 양간 따지는 거고요. 그럼 전기차의 완성은 어떤 차인가요? 그건 음간 따지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시작했나요? 이거는 양간이 누구냐인 걸 물어보는 거고요. 전쟁을 끝내서 혜택 본 건 누군가요? 그건 음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운동은 주로 그 운동이 한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운동일까? 막 시작되고 있는 운동일까? 그냥 막 시작되고 있는 일인데 이분이 마무리 짓죠, 이렇게. 양간을 경험하여 음간을 내 것으로 만들다. 사회의 양간을 갖고 들어와 음간으로 완성시키다. 약간 미완성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엑기스만 딱 핵심으로 뽑아서 최종 버전으로 완성시키다. 이게 양간이 음간되다. 시간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운동 강사셨는데 이분이 무술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사주는 사회궁에 경호라는 식신과 경진이라는 식신을 쓰고 있어. 생긴 건 똑같은 기술은 기술인데 이 기술의 기반이 달라. 기술. 이 기술이 하나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식신이고 얘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 식신이야. 인호술 운동이라는 거는 공부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환경 속에서의 식신이고 요거는 신자진 수국이니까 식상생재하는 식신이야. 재주 부려 돈 벌겠다는 식신과 공부와 함께 재주를 갈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격각이죠. 운에 따라서 어쩔 때는 경진을 쓰고 어쩔 때는 경호를 쓰시게 되는데 무술년을 만났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천간에 같은 무토들이 나타나서 같이 식신을 생하는데 술토가 나타났어. 술토는 이쪽에 반응할까? 이쪽에 반응할까? 얘하고 반응하겠죠. 오화랑 술토가 반응을 하게 되면 오술 화국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무술년의 이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공부를 하게 되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식신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이니까 써먹으려는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무술년에 열심히 명리 공부를 하십니다. 명리 공부, 타로 공부, 그래서 저희 서구당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면서 사이버대학 동양학과에도 진학을 하시게 돼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근데 이사주가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여기 반응하면 공부하고 여기 반응하면 돈 벌고 여기 반응하면 공부하고 여기 반응하면은 돈 벌어요. 그러면 무술년에는 여기 반응했죠. 그러면 기해 경자에는 주로 어디에 반응할까? 기해 경자에는 또 여기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무술년에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기해 경자년이 되니까 내 주변 상황이 자꾸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등록금도 막 내가 벌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기해 경자년에는 다시 얘가 작동을 해. 돈 벌어야죠. 근데 장점은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바짝 공부해가지고 명리와 타로를 1년 동안 바짝 공부하셔가지고 기해년 경자년에는 그걸로 직접 상담도 하시고 직접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바로 써먹으셨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사주는 지지에서 뭔가 삼합을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있을까요? 얘가 삼합에서 왕지 빠진 삼합이 있죠. 왕지 빠진 삼합. 그러면은 이사주는 자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지지가 재성국으로 변하게 되죠. 한번 이렇게 보자고. 이사주에 식신이 많은데 재성이 없으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기술은 많은데 시장이 약하다 같은 거죠. 마치 나는 목수도 할 줄 알고 페인트도 칠할 줄 알고 전기도 고칠 줄 알고 이것저것 인테리어를 다 할 줄 아는데 공사판이 없는 느낌이죠. 시장이 약한 느낌이죠. 그러면 재성대운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지역을 딱 갔는데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짓는 곳이야. 와, 갔더니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작동할 수 있겠네. 예. 빠르게 대충 만드는 건 이 기술 쓰면 되고 아주 정밀하게 고퀄리티로 만드는 건 이 기술 쓰면 되겠네. 그렇죠? 페인트 한 번에 칠해드립니다 하는 건 이걸로 칠하면 되고 페인트 5번 칠해서 20년 하자 무보수 보장 이거는 이제 이거 쓰면 되겠네. 그렇죠? 대신 금액 비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사주는 지지에서 신자진을 만드는 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다양한